구름과 강수에서 두 번째 파트인 포화 수증기량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 그 다음에 물의 응결과 이슬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 포화 수증기량에 대해서 알아보면, 얘는 포화 상태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그램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나타내요. 그리고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은 비례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X축은 기온, Y축은 수증기 양입니다. 그리고 이 곡선은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에요. A점, B점, C점을 찍어볼게요. 여기서 실제 수증기량을 찾으려고 하려면 점의 y좌표를 읽으면 됩니다. 즉 A는 여기, B는 여기, C는 여기를 읽으시면 돼요. 반면에 포화 수증기량은 더 절차가 복잡합니다. 점을 포함해서 y축과 평행하게 직선을 그려요. 이후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읽으면 돼요. 여기서 점을 포함해서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긋고 이후 만나는 점의 y좌표를 읽으면 돼요. 그래서 A 같은 경우 실제 수증기량은 여기지만 포화 수증기량은 이렇게 해서 여긴 거고, B는 이렇게 됐는데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일치하는 거고, C는 이렇게 그린 후에 여기서 만나는 점 있죠. 여기서 이렇게 읽으면 실제 수증기량, 여기서 이렇게 읽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색깔로 구분해보면 실제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 이렇게 y축 그어서 포화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A는 과포화 상태고, B는 포화 상태고, C는 불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A랑 C를 포화로 만들고 싶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점을 X축과 평행하게 이동시킵니다. 이동을 시키는데 어디로 이동을 시키냐면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놓아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점을 y축과 평행하게 이동시켜요. 그러면 이후에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놓으시면 돼요. 이건 X축을 조정했죠? X축을 조정했으니까 기온을 조절한 거예요. 얘는 Y축을 조작을 했죠? Y축을 조작을 했기 때문에 수증기량을 조절한 거예요. 그래서 포화가 아닌 애를 포화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X축 또는 Y축을 조작하면 되기 때문에 기온 또는 수증기량을 조절하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포화 수증기량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세 번째로 물의 은결과 이슬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 은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은결은 공기 중에 수증기, 즉 얘는 기체죠. 이것이 물방울, 즉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지칭해요. 예를 들어보면 컵 표면에 물이 맺히는 게 있어요.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안개가 생기는 게 있고 김이 서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얘네 두 개를 포괄해서 뿌옇게 흐려진다도 있습니다. 앞에 두 개는 누가 봐도 액체이기 때문에 은결이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안개, 김, 뿌옇게 흐려진다는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액체예요. 안개, 김, 뿌옇게 흐려진다가 순간적으로 기체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니까 액체라는 거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슬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슬점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은결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예요. 실제 수증기량이랑 이슬점은 비례한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실제 수증기량은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과 일치하는 값을 가져요. 세 번째로 은결량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공기가 냉각되어 이슬점보다 더 낮은 온도가 될 때 은결하는 물의 양을 은결량이라고 합니다. 실제 수증기량 단위는 그램 퍼 킬로그램이에요. 얘랑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역시 단위가 그램 퍼 킬로그램입니다. 이 두 개의 값을 뺐을 때 이것이 바로 은결량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슬점은 X축을 보고 은결량은 Y축을 본다는 특징을 가져요. 이거 두 개를 헷갈려 하는데 두 개를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딱 점 찍어놓고 X축을 봐야 될까 Y축을 봐야 될까 헷갈리시면 안 되고 얘는 X, 얘는 Y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역시 X축은 기온, Y축은 수증기량입니다. 단위는 그램 퍼 킬로그램이에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 곡선은 포화 수증기량 곡선입니다. 구분을 위해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을 제가 임의로 여기다 찍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A1이라는 점을 찍고 여기에는 A2, 여기는 A3라는 점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A1에서 A2, A2에서 A3로 점들이 점점 이동을 해나가는 상황이에요. 이슬점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슬점을 찾아볼 건데 A에서 A1으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한 후에 이 값의 x축을 읽어요. 그러면 이 값이 바로 있을 점입니다. 내가 A라는 임의의 점을 찍었어요. 여기 점을 딱 찍은 상황인데 나는 A의 있을 점이 뭐야를 묻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A1으로 평행이동을 해요. 즉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접하는 점을 찍어요. 접하는 점인 A1이죠. 이게 접하는 점이에요. 이 점의 X값을 읽어요. X값을 읽으면 X축입니다. 그래서 X값을 읽어야 된다. 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응결량 계산해 볼게요. 응결량은 조금 더 과정이 복잡하긴 합니다. 첫 번째로 A에서 A2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응결량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가 냉각되어서 있을 점보다 더 낮은 온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A1이 아니라 더 온도가 내려가 줘야 돼요. 훨씬 더 온도가 내려가야 되니까 A2로 이동을 저는 시켰습니다. A2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A2 포함하는 Y축 평행 직선을 그려야 돼요. 즉 A2를 포함하는 Y축과 평행하는 직선을 그렸습니다. 직선을 그린 다음에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접하는 A3를 찾아요.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로 쓰자면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접하는 점인 A3를 찾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동했고 평행한 직선 그렸고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접하는 점 A3를 찾습니다. A3를 찾은 후에 여기에 Y축을 읽고 여기에 Y축 값을 읽어요. 그래서 A2와 A3의 Y축, Y값이라고 할게요. Y값을 읽어요. 이후 두 값의 차이가 바로 응결량입니다. 이 두 점의 Y축을 읽어서 두 개의 차이가 응결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을 점은 X축, 응결량은 Y축 이렇게 강조를 한 이유가 점 다 찾았는데 점 다 찾고 나서 내가 X축을 읽어야 되지 Y축을 읽어야 되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축을 봐야 되는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을 블로그에다가 더 자세하게 담아놨으니까 그거 정리본 보시면서 있을점 찾는 방법, 응결량 찾는 방법을 다시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